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사를 갖고 왔어요. 머니투데이 기사고 김효정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달랑 5천만 원으로 송도 갭투자, 송도로 몰려간 사람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인데, 송도 인천의 강남이죠. 강남인데 그 송도에서 5천만 원으로 갭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송도로 사람들이 몰려서 뭐 전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건데, 여기 보시면은 송도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송도에 기사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인천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송도동 109 더샵 엑스포 전용 84 6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6억 3천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매매값과 전세값 차익 격차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5천만 원. 이게 지금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뉴스라는 거는 정확히 그냥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세팅했는지 그거는 솔직히 기자님께서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속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세팅해서 이걸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뭘까, 우리가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라는 건 우리가 한 반 정도는 믿고 반 정도는 우리가 좀 해석을 해서 가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샵 엑스포 10단지 마찬가지로 송도 109 쪽이고,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고, 여기 송도 이동 복지센터 여기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정중, 연성고, 명선초, 그 다음에 포스코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죠.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학교가 이렇게 연달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뭐 꿀리지 않는 그런 좀 괜찮은 아파트긴 맞아요. 맞고, 연식으로 봤을 때는 2009년, 좀 연식은 조금 됐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학군지, 송도 학군지라고 볼 수가 있죠. 84 타입으로 봤을 때 이게 실거래가를 보시면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6억 8천, 6억 8천이고 3층입니다. 3층이고 이건 매매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6억 8천이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 6.8억에 실제로 거래가 됐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전세가를 볼게요. 전세가를 실제로 실거래가 전세가를 보면 여기가 17일 날 9층, 여기 보시면은 25일 똑같습니다. 17일 날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똑같은 3층에 6억 3천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6억 8천이고 6.3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사의 말처럼 5천만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했던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한 달 뒤에 갑자기 6억 3천짜리 전세가 3억 3천짜리 전세로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전세 가격이 3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3억. 5천만 원의 갭 투자를 한 건 맞는데 갑자기 3천만 원, 3억이나 떨어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현재 똑같이 이 타입의 지금 84 타입이죠. 이 타입의 전세가는 어떤가 라고 봤을 때 3억이죠. 3억 5천, 3억 이렇게 해서 3억 5천에서 지금 현재 시세는 3억에서 3억 5천이 전세 시세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시세는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심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 뒤에 전세 가격, 이게 3억에 실제적으로 거래된 거는 이거는 사실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6억 3천에 바로 5천만 원의 갭으로 전세가 됐을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뜬금없지 않아요? 뜬금없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은 매도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매수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매수자의 사정을 봐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매도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매도자가 어쨌든 소유권을 넘겨주고 전세로 사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돼가지고 어쨌든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는 결론적으로 매수자는 이 갭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갭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자는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보통적으로 뭐 점유 개정 혹은 뭐 주전세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1억 정도 갭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송도에 잘 찾아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곳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 전세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퇴거를 한다고 명시를 하게 되면, 지금 새로운 세입자가 어쨌든 간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매수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지금 1억 갭으로 맞추긴 맞췄는데 전세 시세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고, 현재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고, 이게 다시 내가 보증금을 반환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왕이면 그런 집을 살 때까지는 세입자가 뭐 갱신을 한다거나 그런 의중이 있으면 혹시나 한번 확인해보고 매수를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세입자가 끼어있는 갭투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어려운 상황. 사실 실거주로 하는 게 제일 낫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갭투자가 생각보다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세가가 상승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전세 거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땐요, 매가가 6.8억에 거래를 했고 6.3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럼 갭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전세가 3억에서 3억 5천이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억 3천에 전세를 갔다는 건. 왜냐면 시세보다 대략적으로 플러스 3억을 비싸게 전세를 준 거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이 한 6천에서 1억 정도 돈이 별로 없어.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시장은 뭐죠?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우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3억에서 3억 5천 전세가가 더 이상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거야. 얼마? 뭐 4억이나 4억 5천, 5억대로 다시 난 올라갈 거야. 그런 확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확신이 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6억 3천이 그랬지만 그 전 거래는 4억이고 4억 3천이고 5억 2천이고 5억이었어요. 이해하시죠? 그 전에 작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다시 돌아온다. 난 심지어 5억으로 돌아온다 보고, 심지어 지금 매매가 볼까요? 지금 매매가를 볼게요. 전세가를 봤으니까. 지금 현재 똑같은 컨디션의 매매는 가격은 6억이 있어요. 6억. 제일 싼 게 6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의 층수는 고려하지 않고 6억이 있고 나중에 전세가 5억으로 된다는 보장하에 일단은 매수를 할 때 나는 돈이 1억 이하의 매물 돈밖에 없어. 그럴 때는 결론적으로 내가 1억을 밖에 없으니 차라리 지금처럼 이게 사람이 한 것처럼 소유권을 넘겨라. 그리고 전세를 당신이 5억에 사셔라.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그래서 집주인이 5억으로 전세가 들어가고 나는 1억으로 다시 집주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왜? 지금 전세 세입을 맞췄지만 2년 뒤에 나는 전세가 오른다는 보장으로 가는 거예요. 올란다는 보장으로. 왜?
원래 5억을 찍은 적이 많았으니까 전세가 5억을 찍은 적이 많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5억에서 6억까지는 갔기 때문에 다시 원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한 사람은 매수자, 그렇게 세팅한 매수자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매도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매도자는 나는 집이 더 이상 뭐 종부세라든지 각종 세금에 억눌려서 대출도 갚기도 너무 힘들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여기서 살고는 싶은데 정리만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상호 거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매도자나 서로 간에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베팅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감하게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사 소액 갭투자라고 해서 성도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속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사정이 있을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추측이고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도 당연히 소액 갭투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거를 좀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